예, 반갑습니다. 금방 박수를 칠 때 크게 보내주고 환호성까지 보내주는 그런 가정이 행복하고 자식들이 다 잘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기회에 놓친 분들 위해서 인사를 저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5월 가장 계절상 아름다울 때잖아요. 사방에 나가보면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다들 시선을 어디 두는 거 보는 거 했더니 다 위를 보고 계시네요. 화면을 끄면 좀 어떨까요? 안 보이나요? 제가 여기서 보니까 느낌이 이상해요. 초점들이 다 위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지금. 자, 5월은 계절의 여왕이고 예외 없이 정말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5월은 예외 없이 시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첫 인사를 시인처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옆에 사람 얼굴을 보시면서 그대의 얼굴을 바라보면 왠지 밥맛이 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줍니다. 시작. 자, 일단 요 인사법이 부부끼리는 밥맛이 떨어지는 현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답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 들으니 살맛이 납니다. 답을 해주십시오. 제가 전국에 수많은 단체를 가보고 교회도 가보지만 요 인사를 이렇게 잘하는 동네는 처음 봤어요. 대부분 이런 인사 시키면 여성분들은 괜찮은데 남자들이 짜증을 냅니다. 아내 옆구리를 사정없이 찔러대면서 내가 이런 거 시켜서 안 온다고 그랬지? 이렇게 나와요. 보통 그래서 여성보다는 남자가 불편해하고 외향성보다는 내향성들이 불편해하고 한 번도 이런 거 안 해본 사람들은 어색하기 짝이 없어. 그래서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문장이 너무 길어서 인지력이 미처 못 따라가서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분들 위해서 제가 축약형으로 줄여드리겠습니다. 그대의 얼굴을 바라보면 왠지 밥맛이 날 것 같습니다. 그걸 4글자로 줄이면 우와 밥맛 이렇게 됩니다. 해보세요 한번. 자, 그 말씀 들으니 살맛이 납니다. 그것도 4글자로 싹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아싸 살맛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해보세요. 한 사람이 우와 밥맛 그러면 이쪽에서 아싸 살맛인데 제스처가 있어요. 손을 가려보세요. 이렇게. 자, 두 손을 가렸다가 얼굴을 쭉 펴면서 우와 밥맛 이렇게 해주시고, 자, 아싸 할 때는 손 내밀어 보세요. 자, 쥐었다가 뒤집고 주먹을 쥐어서 당기면서 아싸 살맛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앞뒤 좌우로 4번씩 주거니 받거니 해보세요. 우와 밥맛 아싸 살맛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시작. 자, 이때 우와라는 감탄사와 아싸라는 감탄사, 행복한 사람의 특성은 감탄사가 살아납니다. 우울증에 걸리면 감탄사를 잃게 되어 있어요. 앞에서 우리 어린애들 찬양할 때 얼마나 이뻐요, 그죠? 볼 때마다 흐뭇해지고 자동으로 기분이 좋아지는데, 기분이 나쁜 사람이나 우울증 걸린 사람은 야, 노래 더럽게 잘하네 이렇게 나와요. 이거를 상대적 박탈감에 의한 불행이란 말을 쓰죠. 그래서 심리 건강을 측정하는 수단 중에 한 가지가 감탄사가 얼마나 많은가, 이것과 직결됩니다. 일단 우울감이 밀려오면 감탄사부터가 사라집니다. 또 반대로 마음이 건강해지면 감탄사가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상담했던 50대 초반의 여성 한 분은 자기가 맨날 안양에 사는 분인데 출퇴근할 때 걸어서 출퇴근을 하는데 아침에 하기천이라고 조그마한 개천이 있어요. 거기를 아침 저녁으로 매일 2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어느 날 2월 말이었습니다. 그날도 변함없이 출근을 하려고 개천을 걸어가고 있다가 어머 세상에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콱 꿇고 꽃을 하나 바라본 게 있대요. 여러분 2월 말에 아직 추위가 있을 때 그런 데 가보면 한 요만한 꽃 보셨습니까? 남색으로 된 조그마한 꽃.
그거 이름이 봄까치꽃이라고 그래요. 다른 이름에서는 개불알꽃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꽃이 열매를 맺게 되면 꼭 그 시기 같다고 그렇게 붙이는 이름인데, 자기가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 길을 17년을 왔다 갔다 했는데 단 한 번도 그 꽃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대요. 그 꽃이 17년 동안 없다가 어느 날 생긴 걸까요? 아니죠, 그죠? 이미 있었죠. 자기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소망은 오로지 이혼이었어요. 결혼 초에 남편하고 대판 싸우고 난 다음에 나는 저 인간하고 도저히 못 살겠다 결론을 짓고, 그래서 막내가 대학만 들어가면, 그래서 이분의 주제가는 나의 소원은 이혼, 꿈에도 소원은 이혼, 이렇게 늘 노래 부르면서 자, 막내가 대학 들어가기만 하면 이혼하겠다고. 그러다가 이제 상담 프로그램을 만나고 가정사역을 계속 공부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자기 눈에 그 내용들이 들어왔네요. 감탄사가 회복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목적도, 그리고 교회를 만드신 목적도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감탄하라고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감탄사가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감탄사가 많아지기를 소망해요. 근데 감탄사는 두 종류가 있었죠. 우화라고 말하는 감탄사는 외부로 나가는 감탄사입니다. 요즘 풍경 바라보면 나갈 때마다 우화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나가는 데마다 꽃이 피어 있고 어딜 가나 다 예쁜 그런 모습들이고 나도 모르게 우화라고 하지요. 제가 수많은 곳을 강의를 가보지만 청중의 미모 수준이 이렇게 탁월할 때, 아니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받는 쪽에서는 아싸 이렇게 받거든요. 다시 해볼게요. 제가 수많은 교회, 수많은 단체 강의를 가보지만 청중의 평균 미모 수준이 이렇게 탁월한 동네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외부로 나가는 감탄사를 우화라고 하고요, 속에서 나오는 감탄사를 아싸, 즉 내재적 감탄사라고 하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뭐 했다고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감탄사는 우화였을까 아싸였을까? 강사가 뭔가를 물었을 때 정답을 말씀하시면 자신의 명석함을 드러내시는 거고요, 그러나 강사에게는 상당히 신뢰되는 행동입니다. 강사가 뭔가를 물을 때는 오답을 말씀해 주셔야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뭐라도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무 대답 못 하시는 분은 눈치가 없거나 예의가 없거나 인지 기능이 상당히 떨어지거나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감탄사는 우화였을까 아싸였을까? 자, 그 다음 질문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뭐라고 감탄하지요? 우리 아이들 친구들 찬양했잖아요 앞에서, 그죠? 듣는 사람 우리 뭐라고 감탄해요? 당사자들은 감탄사가 약간 다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탄사는 우화였을까 아싸였을까 중에 아싸 쪽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이런 상상을 해보지요. 오늘 김 집사님 댁에서 구역 모임을 한다고 본인이 요리 좀 할 줄 안다고 말이죠. 오늘 점심은 제가 요리할 테니까 우리 집에서 합시다. 가봤더니 그날따라서 맛있는 요리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집사님 이거 되게 맛있다. 이거 어떻게 만들지? 이거요 어렵지 않으니까 나중에 가실 때 제가 레시피 쏘아 드리겠습니다. 자, 모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레시피가 도착을 해요. 그래서 보니까 어렵지만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침 그 재료를 팔아요. 잘 됐다. 오늘은 식구들을 위해서 요 재료 한번 만들어 봐야지. 나도 한번 도전해 봐야지. 그래서 재료를 사다가 준비해서 요리를 만듭니다. 익숙하지 않으니까 휴대폰 켜놓고 한번 보고 또 요리 확인하고 양념 순서도 맞춰보고,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만들었는데 마지막 시식하는 장면에서 오늘 내가 처음 만든 건데 아까 그 집사님 만든 것보다 내가 만든 게 훨씬 더 맛있을 때 뭐라고 감탄해요? 그때 우화라고 해요? 아니면 아싸라고 해요? 그때 우화라고 감탄한 사람은 자뻑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라고 그래요.
자, 그럼 봅시다. 그날 밤에 새로운 요리를 도전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놓았네요. 그러면 딴 때보다 남편과 아이들을 더 기다리게 되죠. 어때요? 맞지요? 그렇게 준비해 놓았는데 남편 전화가 와가지고요, 여보 갑자기 회사에서 일이 생겨가지고 저녁 먹고 들어간다? 그럼 어떠세요 그때? 얘야, 이때는 아싸가 아니라 에이씨란다. 자, 그때는 뭐라고 하죠? 짜증이 확 나죠, 그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갔더니 만사 귀찮고 저녁하기도 싫고 맨날 여자만 밥 해야 되냐 짜증도 막 올라오고, 그러고 냉장고 뒤져봤더니 아무것도 없고 그러는 상황인데 남편이 전화가 와서 여보 회식이 잡혀가지고 저녁 먹고 들어간다. 그러면 어때요? 왜 이 아싸가 더 커졌을까? 자, 그럼 보세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놓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딴 때보다 남편을 더 기다리게 되죠. 그러면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 놓았을 때 식탁에 참여하는 남편과 아이들은 뭐라고 감탄해 주어야 돼요? 그렇죠. 우와라는 감탄사를 동반하고 와줘야 됩니다. 못 보던 반찬이 있네? 못 보던 요리네? 어디서 났어? 오늘 김 집사님 댁에 갔다가 내가 배워왔지. 그러면 오늘 당신이 처음 만든 거네? 그렇지, 오늘 처음 만들었지. 만든다고 고생했어. 남편이 맛을 보고 난 다음에 야, 맛 좋은데 기가 막힌데 어떻게 오늘 처음 만들었다는데 이렇게 맛있게 만들 수가 있냐? 그렇게 우와라고 해주면 그 감탄사를 듣는 당사자는 어때요? 아싸를 외치게 돼 있죠.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 놓았을 때 우와라는 감탄사를 동반하고 음식을 먹으면 그건 더신다, 잡수신다 그런 표현을 쓰지만, 새로운 음식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표현도 없이 개걸스럽게 먹는 현상을 심리학 용어로는 처먹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일명 드시는 것과 일명 속칭 처먹는 것의 차이는 누가 결정했어요? 본인 스스로가 결정했죠? 뭐의 차이예요? 감탄사의 유머예요. 보통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 설교 마치고 나면 인사할 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우와, 어쩌면 그렇게 말씀을 잘하십니까? 우와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지혜로운 교인은 목사님으로 하여금 아싸를 유발할 수 있는 감탄사를 하게 만듭니다. 식당에서 잠시 만났는데 목사님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뭔 일 있으세요 집사님? 세상에 일주일 동안 제가 어떤 문제 때문에 정말 고민을 하고 내내 기도하고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입술을 통해서 정확하게 응답을 주셨네요.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목사님이 뭐라고 감탄할까요? 아싸를 외치게 돼 있죠. 그러면 1시간 준비할 걸 2시간 하게 돼 있고 2시간 할 걸 4시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감탄만 잘해도 먹고 삽니다. 감탄사만 잘해도 행복해요. 여러분이 오늘 배울 거 행복한 가정의 기준은 뭐냐? 감탄사입니다. 내일 당장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찬양한 아이들 내일 학교 가지 말고 놀이동산 가자. 그럼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애들이? 속된 말로 학교가 재밌어 봐요. 왜 안 가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논리가 뭔가 하면 정말 잘 노는 겁니다. 우리 말 중에 없어져야 될 말 중에 한 가지가 놀고 있네 이 말이에요. 노는 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특히나 지금 나이가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제대로 노는 법을 못 배워왔어요. 저 세대는 먹고 사는 문제가 급급한 세대였기 때문에 오로지 생존을 위해서 뼈가 빠지게 일하는 것만 배웠지 여유를 누리는 법을 못 배워왔어요. 그래서 여유가 많이 생겼는데 요즘에 이제 대전은 어떤가 모르겠어요. 서울은 거기 목동 쪽에 연결되는 그 안양천 따라 내려가 보면 다리 밑마다 전부 다 남자들이 요거 하고 있어요. 이게 색소폰이 폼이 안 나네. 이렇게 다리 밑마다 가보면 전부 다 그거 하고 있어요. 대부분 그거 안 하는 사람들은 산에 가는 것밖에 없고요. 그래서 휴일에 산에 가보시면 산에 가는 사내들이 사내 못 사내 그러면서 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갔다 와도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주변을 배회하는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사랑하시사 온 국민들의 내적 치유를 위해서 전국 방방 곳곳에 노래방을 주셨더라.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넋은 노래 2시간 실컷 부르다가 마지막 어깨동무하고 주제가로 부르는 노래가 이 노래 아닙니까?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이러고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 그래서 한국 남자들, 50대 이상의 한국 남자들은 귀가 기피증 또는 귀가 공포증에 걸려 있어요. 집에 들어가기가 무서워요. 어느 날 사단장이 말이죠. 그때 이제 그 위관, 영관, 장교들을 모아놓고 회식을 쭉 하고 있는 건데, 참모장, 난 말이야 김정은이 내려온 건 하나도 안 무서운데 유일하게 내가 무서운 사람 딱 한 사람이 있다. 이상하게 나이가 들어가니까 마누라가 무서워져. 옆에 있던 참모장이, 아니 사단장님 저도 그렇습니다. 야 너도 그러냐? 야 거기 인사참모 너 어때? 저도 마누라가 무섭습니다. 오 재밌네. 야 작전 참모 너는 어떠냐? 저도 그런데요. 부관 참모 너도 그래? 저도 그런데요. 야 그거 되게 많네. 야 그러면 통계 한번 내보자. 그러면서 마이크를 딱 잡더니 제군들, 우리가 지금 밥상머리에서 마누라가 무섭다 이 얘기가 주제로 나왔는데 우리 통계를 한번 내보자. 일단 나 살면서 마누라가 무섭다 이 사람은 오른쪽으로 모이고, 나는 절대로 마누라가 무섭지 않다 이 사람은 왼쪽으로 모이자. 자 해쳐 모여. 그랬더니 우왕좌왕 하더니 30초 만에 오른쪽으로 싹 몰렸는데, 이쪽에 단 한 사람, 결혼한 지 2달 된 신임 소위 김소희가 부동자세로 딱 서 있는 겁니다. 어이 김소희, 군인정신 살아있구만. 야 너는 마누라 안 무섭냐? 그랬더니 김소희가 그럽니다. 무서운 건 모르겠고 말입니다. 마누라가 사람 많은 데는 절대로 가지 말라고 해서 이쪽에 섰습니다. 그래서 요즘 남자들이 참 불쌍해요. 게다가 대한민국 TV는 켜는 순간부터 모든 채널이, 이거 속된 말을 써줘야 돼, 처먹고 자빠졌어요. 맞죠? 먹방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멘트 들으시고 남자들이 죄다 에이씨라고 짜증을 내주세요. 남성분들 준비됐죠? 그리고 요리하는 주체는 죄다 남자들입니다. 아니 소리를 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심리학에서는 비교 효과라는 게 있어요. 비교 효과는 나만 불행하면 힘든데 옆 사람이 불행하잖아요. 그 순간부터 내 불행은 2차로 밀려나고 옆 사람의 불행이 꼬소매지면서 내 행복 주소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옆에서 소리를 짜증을 내주셔야 옆 사람이 치유받습니다. 옆 사람이 치유를 위해서. 자 남성분들 준비하시고, 자 대한민국 TV는 켜는 순간 모든 채널이 먹방인데 요리하는 주체는 죄다 남자들입니다. 그래서 요즘 남자들은 뼈 빠지게 돈 벌어오고 집에 들어가면 요리까지 해야 됩니다.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남자 화장실, 그리고 KTX역의 남자 화장실에는 기저귀 교환대가 세팅되어 있습니다. 보통 어려운 시대가 아니에요. 게다가 이유는 간단하지요? 가면 갈수록 남자들이 불편해지는 시대가 되고 있는데, 이유는 뭐냐? 한국이란 나라는 그동안 생존이 삶의 목적이었어요. 한국은 생존의 문제를 해결한 지가 얼마 안 돼요. 저도 이제 다음 주부터 집단 상담, 요즘에 가정폭력 행사하면 집단 상담, 의무 상담 받아야 됩니다. 40시간. 거기에 지금 8년째 강의를 가지고 있어요. 이분들이 직장에서 바로 오기 때문에 저녁 메뉴가 항상 김밥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아이씨 또 김밥이냐? 이렇게 불평이 올라오면 제가 제 머리를 쥐어 박아요. 이 나쁜 놈의 자식아, 네가 언제부터 배가 불러 터졌다고 또 김밥이냐고 불평하냐 이놈아. 사실 김밥은 상상을 초월하는 귀족의 음식이었어요. 저는 시골 깡촌에서 태어났고 사형제 중에 막내였고, 중학교 제가 김밥을 처음 먹었던 때가 중학교 1학년 때였고, 그것도 단짝 친구이자 라이벌인 네 친구, 얘는 선생님 아들이었고 저는 시골이라서 손에 일하는 사람이었고, 얘는 시골에 살았지만 자기 아버지가 선생님이니까 농사 안 짓잖아요. 얼굴도 뽀얀 놈이. 그래서 소풍이라고 항상 저희 도시락은 항상 풀 코스를 먹었어요. 감 잡으셨죠? 풀로만 이루어진 밥상을 풀 코스라고 그래요. 그래도 소풍이라고 풀도 아니고 고기도 아닌 것 중간에 해당되는 게 마른 홍합 볶음이었어요.
고추장 볶음 붉은 빨간 거. 그래서 하얀 쌀밥에 고추장 볶음에서 빨간 색깔이 대비가 되도록 그것만 해도 화려했지요. 둘이서 단짝이니까 이제 도시락 뚜껑을 딱 열고 제 걸 먼저 열고 얘가 뒤에 뚜껑을 열었는데, 진짜 여러분, 도시락에서 광채가 쫙 나오는 그 장면을, 그리고 아주 까만색으로 선명하게 그려진 소용돌이, 그리고 소용돌이 맨 한가운데 그 색깔도 확실한 선홍빛 진주햄 소세지 2개. 그거 먹어보라고 딱 건네주는데요, 그 첫 맛을, 김밥이라고 처음 먹어본 그 첫 맛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냐고요. 그때 드는 생각이, 야,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김밥을 매일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했던 게 불과 몇십 년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또 김밥이냐 그러면 저는 진짜 스스로 반성합니다. 어떤 데 가면 급하다고, 아유 강사님 죄송해요, 김밥밖에 없네요. 아니 무슨 말씀을요,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저 진심으로 얘기해요. 정말 한국이 이 정도 살 수 있는 것은 최소 50대 60대 분들, 특히 남자분들의 뼈를 깎는 헌신 덕분입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박수 한번 주셔야 돼요. 자, 한국이 일제의 압박에 있었고 6.25 전쟁 이후에 우리는 절대 가난의 시대를 지내왔고요.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학교라는 제도화된 교육을 통해서만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육의 목적은 달랐어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너를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태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이 정도 나오면 박수도 보내주시는데 대부분도 네. 제가 애운 게 아니었어요. 위로 사형제 중에 제가 막내인데 위에 형들이 하도 애우는 바람에 자동으로 따라 외웠어요. 저는 그때 교육의 목표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가족을 위해서는 몸이 부서져라 일해야 된다. 남자는 처자식 공기면 안 된다. 이걸로 세뇌가 되었어요. 거의 도배가 되었어요. 그래서 죽도록 일하는 것만 배웠지 누리는 법을 못 배웠어요. 그래서 그 헌신 덕분에 중동에도 갔고 독일의 광부로도 갔고, 옛날에 간호사들 갔을 때 여러분 그거 상상 초월한 이야기 아닙니까? 다 그런 거 덕분에 이 정도 먹고 살고 있게 된 거지요. 그런데 부부 양상이 달라졌어요. 어느 순간부터, 어느 때부터인가 부부 간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은 1990년대였습니다 1990년대 말에 중년기 부부의 부부싸움이 급증을 하고 가출을 감행하는 중년 여성들이 급증하고 쫓겨나는 남자들이 급증합니다. 근데 부부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게 왜 그럴까를 조사해 보았더니 IMF 때문이다. 남자가 실직하고 경제권이 없어지니까 쫓겨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한 분이 있었어요. 일부는 맞아요. 그러나 이것은 여성의 특징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여성은요, 상황이 그렇게 생겨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여성은 이성적으로 바뀝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바뀌어서 여자분들은 남편의 일이 끊어졌다 그럼 먹고 살 궁리합니다. 대부분 여자들은. 어때요? 여성분들 맞지요? 그랬더니 이 문제는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한 사람이 이 노래 때문이다 라는 황당한 이야기를 발표합니다. 그 노래가 뭐였느냐? 1997년도 가수 김종환 씨가 불렀던 사랑을 위하여라는 노래였어요. 이 노래 인기는 얼마나 좋았던지 지금도 노래방 가시면 항상 벽에 붙어있는 노래고요. 아마 중년 이상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사람은 이 노래 덕분에 국민 가수라는 칭호를 얻습니다. 제가 옛날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구역장들 수고했다고 연말에 11월 첫 주에 단풍놀이를 가는 건데요, 웬 신임 집사 하나가 갑자기 마이크를 잡더니 다 이제 도착하기 1시간 전인데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요 그랬더니 갑자기 버스 안에서 떼창이 벌어졌어요.
맨 앞자리에 교회 장로님이 다 앉아 계셨는데 눈을 지그시 감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있더니 내릴 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참 요즘 복음 성가는 은혜가 되네요. 자, 그런데 이 노래가 모든 사람의 입에 회자되기 시작할 때에 가출을 감행하고 더 이상 당신하고 못 살겠다 선포하는 여성들이 급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노래 때문이다 했더니 다른 쪽에서 반박을 합니다. 아니, 무슨 대중가요 하나가 사회 풍조를 만들 수 있다는 말이냐. 그랬더니 그렇게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결혼 20년 차 이상 된 여자들은 속에 차곡차곡 쌓아오는 분노 덩어리가 폭탄이 되어 있는데, 그 노래는 차곡차곡 쌓여진 분노라는 폭탄에 불을 붙인 개념이 되었다. 그래서 누구도 끌 수 없게 되었다는 거지. 그 노래의 일부에는 바로 도화선에 불을 쫙 붙인 개념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죽일 테면 죽여봐. 결혼 얼마 이상? 20년 차 이상이에요. 결혼 연차가 20년 이상이 되면 여자는 더 이상 남자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무섭다 해서 출발합니다. 위험자 무섭다 출발을 하다가 해가 지나면서 한 대 탁탁탁탁 깎여 나가면 네모가 동그라미로 바뀌면서 우습다로 바뀝니다. 반대로 남자는 반대로 가요. 아까 얘기했지요? 처음에는 우습다 해서 출발을 해요. 그러다가 한 대 터지고 두 대 터지고 세 대 터지고 네 대 터지면 동그라미가 네모로 바뀌면서 무섭다로 바뀝니다. 그래서 결혼 20년 차 이상 된 여성들이 가출을 시작을 했다는 거지요. 이거를 심리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만불의 저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생존을 다루었던 쪽에서 이제는 관계 쪽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의 기준은 생존을 넘어서서 어디에 있다고요? 사람이 눈치가 빠르면 대답할 수 있는 거였어요. 자, 생존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관계에 있다. 행복은 어디에 있다고요, 그러면? 그래서 성경에는 잠언서에는 채식을 하더라도 여간 채소를 먹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순을 먹고 싸우는 것보다 낫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가난해도 화목한 것이, 가난해도 대화가 있는 것이 그게 훨씬 낫다는 뜻이죠. 관계라는 뜻입니다. 그게 극명하게 드러난 게 1990년대였고, 그래서 그 노래를 기점으로 안 그래도 생존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관계 문제로 터닝을 하는데 남자들이 뭘 못해요? 관계를 못하네.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이제 지긋지긋한 거예요. 너 없어도 살거든? 이렇게 나온 개념이 됐죠. 그래서 남자는 뼈 빠지게 고생하고 쫓겨나는 신세가 됐어요. 한국이 OECD 국가 가운데서 노인 자살률이 1등인데 노인 자살률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남성 노인 자살률입니다. 할머니들 죽는 거 봤습니까? 여자분들은요, 돈 없어도 옆에 끼어서 살 수가 있어요. 왜? 관계의 규제이기 때문에 스스로 들어가서 나 돈이 없걸랑 대신 청소 설거지 밥은 내가 할게 이러면서 끼어들어요. 근데 남자는 이게 안 되면 어디도 낄 자리가 없어요. 돈 떨어지고 건강 떨어지고 관계 떨어지면 남자는 쓸 소망이 없죠. 그래서 남자들은 관계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부부 세미나하고 이럴 때 여자분들은 괜찮지만 남자들은 불편하기 짝이 없을 거예요. 예, 관계를 다루는 영역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보통 오늘 저녁에 이제 예배 간다고 그럴 때 주제가 뭐야 이런 거 안 묻습니다. 부부 세미나 뭐 부부 행복학교 간다고 할 때 교회에서 하는 부부 행복학교 공부하러 가 이렇게 말하는 남자 없어요. 친구들이 물으면 어디 갈 데가 있어 이렇게 대답을 하지. 그런 면에서 어쨌든 이 저녁에 이렇게 찐득하게 앉아 계신 남자분들은 한 번 더 박수를 받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자, 그런데 보세요. 김종환 씨가 1997년도에 사랑을 위하여를 쭉 만들어냈는데 과연 그 노래 속의 주인공은 결혼한 남자일까 안 한 남자일까?
지금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은 불가지론자거나 인지가 떨어지거나 오해받아요. 자, 가사 속의 주인공은 결혼한 남자일까 안 한 남자일까? 가사 속의 주인공. 왜 하필이면 물 한 개 피는 강가에 서서 작은 미소로 그런 표현을 썼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 자기네 집이 경기도 양평입니다. 팔당에서 양평 가다 보면 물 한 개 공원이 있고요, 거기 이 사람 노래비 들어 있습니다. 신혼집 꿈꾸는 상상하는 그런 집들이 다 그런 거였어요 다. 그래서 그 노래는 결혼한 남자의 노래가 아닙니다. 결혼한 남자는 그따위 가사를 쓰지 않습니다. 그랬다가 2008년도에 이 사람은 무명일 때 자기 아내가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야죠. 그래서 자기는 노래 가사를 쓸 때마다 꼭 가족에 관계된 노래만 쓰지 일반적인 어떤 그런 거 안 쓰고 싶대요. 그러면서 2008년도에 이제 생존의 문제를 다루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행복이라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 아내를 위해서 쓴 노래가 당신만은 못해요 라는 노래였죠. 우리 CCM 가서 박정호 장로님에게 헌정해서 이분이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막 노래 부르고 그랬잖아요. 가사 내용이 이런 거예요. 좋은 곳에 살아도 좋은 것을 먹어도 당신의 맘 불편하면 행복이 아닌 거죠. 웃고 있는 모습이 행복한 것 같아도 마음속에 걱정은 참 많을 거예요. 사랑도 나무처럼 물을 줘야 하는데 가끔씩 난 당신께 슬픔만을 줬어요. 그댈 사랑한다고 수없이 말을 해도 내가 내 맘 아닐 땐 화낼 때도 많았죠. 세상 사는 게 바빠 마음에 틈이 생겨 처음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지만 이 세상의 무엇을 나에게 다 준대도 가만히 생각하니 당신만은 못해요. 사랑해 그댈 사랑해 사랑해 그댈 사랑해 이런 노래였지요. 자, 아까 사랑을 위하여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이 노래가 결혼하기 이전의 노래, 이런 노래.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이른 아침에 바라본 아내의 얼굴은 하나도 안 이쁩니다. 그때 여성분들 여기 오실 때 화장하고 오셨죠? 우리 아이들도 보니까 립밤 바른 애들 많던데 보니까 벌써. 자, 화장을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죠? 메이크업이라고 그래요. 보통의 얼굴보다 지금 뭐 한 거예요? 업 시킨 거죠? 그래서 여성이 화장을 하고 나면 주변 분들이 우와라고 감탄사를 보내주셔야 돼요. 그날따라 화장 정말 신경 써서 하고 나왔는데 아무도 반응을 안 해주잖아요. 열받아요. 교회에 올 때 화장 곱게 하고 나오는데 아무도 아는 척 안 하잖아요. 다음 주 교회 안 옵니다. 꼭 그거 알아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주변에 있는 여성분들 향해서 오늘 화장 엘레강스하고 뷰티풀하고 판타스틱하네요 이 집사님 인사해 줍니다. 시작. 자, 약간 이게 좀 오버하더라도 해봐야 됩니다. 원래 관계란 내적 시효도 마찬가지고 익숙하지 않은 일을 오버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감탄사만 잘해도 먹고 삽니다. 이런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마치 탤런트 오디션을 보고 있다. 자, 물 한 잔 시원하게 마신 다음에 가장 시원한 연기 5초 동안 해보자. 자, 쏘아줍니다. 큐. 딱 2초밖에 안 되네요. 보세요. 5초 하라 그랬는데 2초밖에 안 하잖아요. 물 한 잔 마시고 난 다음에 어우 시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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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시원해 완전 시원해 완전 시원해 어우 시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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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하는 인간이 TV에 등장을 해요. 노홍철이라고 등장을 해요.
얘가 하는 내용은 별거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감탄사 도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탄만 잘해도, 또 심리학에서는 사람은 누군가 감탄할 때 본능적으로 시선을 돌리게 돼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대문 시장 가보시면요, 살 끄는 사람들이 감탄사를 무지하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인상을 쓰고 있는 분들은 인상 좀 펴서요. 교회는 인상 쓰고 오는 사람이 그런 사람 없어야 됩니다. 한국 교회를 위협하는 이단은 신천지가 아니라 심각교라고 그래요. 원래 정숙이란 말은 조용히 해야 되는 그런 불교 영성입니다. 절에 가보시면 입구부터 정숙, 조용히 적어놨어요. 그리고 딱 들어서면 일주문부터 떠들면 죽인다 이렇게 사천왕이 폼 잡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나 교회는 주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부활을 셀러브레이션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래서 주일 예배는 밝아야 돼요. 인상 쓰고 있는 분은 크리스찬이 아니라 크리스탄이라고 그럽니다. 인상 좀 확 펴서야지. 자, 다시 노래 들어가 봅니다. 이른 아침에 바라본 아내의 얼굴은 하나도 안 이쁩니다. 메이크업 했다가 집에 가면 뭐라고 하지요? 아직 다운 안 해. 아직 메이크 상태예요. 메이크업 상태를, 화장을 지우면 메이크 상태죠. 그런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메이크 다운이 되게 돼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입에서 냄새도 나지요, 방구도 막 끼고 그러죠. 저는 여자는 방구 안 끼는 줄 알았어요. 저도 결혼 22년 되니까 아내가 방구를 벅벅 끼놓고도 어머 왜 이러지 오늘, 막 이렇게 막 너스러들고 그래요.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사람 똑같거든요. 그리고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박교회를 댕기는데 말이죠, 대한예수 침례교회를, 그래서 그 노래는 가사 속의 주인공은 결혼한 남자가 아닙니다. 그럼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이걸 대중문화가 심어놓은 결혼에 관한 판타지라고 그래요. 환상이라고 그럽니다. 그 환상 몇 가지를 짚어볼게요. 그래서 지금도 드라마가 등장하잖아요, 그죠? 태양의 후예 좋아하셨습니까? 태양의 후예에 등장하는 송중기 같은 남자가 현실 세계에 존재할까요? 꿈 깨세요. 그런 사람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농협의 주부대학이었습니다. 그런 남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했더니 맨 뒤에 아줌마가 막 흥분했는지 뻘떡 나가지고 있어요. 저도 놀래가지고 있어도 그 짝한테는 안 가요. 그걸 결혼에 관한 판타지, 환상이라고 그럽니다. 영화가 심었고 애니메이션이 심었고 아이들 방송되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그래서 로버트 태권브이를 아는 세대들은 그때부터 철이와 영희의 남녀 등장 구조는 지금까지 등장이 됩니다. 결혼에 관한 판타지 짚을게요. 자, 손 내밀어 보세요 여러분. 오른손은 세상을 향해서 삿대질 준비를, 정신 챙기라고. 그리고 왼손은 자신의 배우자가 있는 방향을, 저쪽에 있네, 이렇게. 배우자가 안 계시는 분들은 배우자의 본적지를 향해서, 제가 외쳐줄 테니까 제 말이 끝나고 나면 웃기고 자빠졌네라고 소리를 질러주셔야 돼요. 이게 크게 지를수록 내적 치유가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비교 효과 때문인데 옆 사람이 소리를 질러주셔야 내가 치유를 받아요. 자, 옆 사람이 치유를 해서 소리 질러주는 겁니다. 준비해 주시고 제 말 끝나고 나면 가는 겁니다. 결혼만 하면 그때부터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이 점수는 기준치 한 70점밖에 안 돼요. 100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고래고래 소리 지르세요. 자, 갑니다. 결혼만 하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좋아, 이 정도 와야 돼, 이 정도. 자, 이번에는요, 이를 깨무시고 치아를 깨무시고요, 그리고 인상을 팍 쓰면서 지랄하고 자빠져 내려갑니다. 준비하시고. 결혼하고 나면, 자, 나의 배우자가 나의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채워줄 것이다. 작년 이맘때 저기 이제 여수 쪽에서 한 이 정도 되겠네요. 아주 교인이 저녁에 한 700명 모인 교회에서 그렇게 이제 거기서 자고 올라오는데 그 다음날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덕분에 간밤에 내적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했더니 어제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지랄하고 자빠진데 그거 하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맨 뒤에 담임 목사님이 딱 앉아 계셨는데 자기 목사님 보고 지랄하고 자빠졌다 하는 순간부터 그 순간에 치유가 다 일어났다고. 요 생각은
결혼하고 나면 배우자가 알아서 모든 걸 다 채워줄 거라고 말하는 이 생각은 남자보다는 여자가 많이 갖고 있고요, 결혼한 여성분들보다는 결혼 안 한 미스들이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미스를 데리고 가는 현상을 미스 테이크라고 그래요. 거듭 얘기하지만 강사가 무슨 얘기를 할 때 빨리 웃고 난 다음에 집에 갈 때 물어보셔야 돼요. 자, 이제 여성분들이 따라해 주시고요, 남자들이 아까 두 가지 중에 하나 소리를 질러주세요. 자, 여성분들 따라합니다. 지금 혹여 내 인생 비참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언젠가는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서 나를 구출해 줄 것이다. 자, 남자분들, 이게요 전국 공통이에요. 남자들이요 발언도 불분명하게 중간에 사라져. 왜냐, 아내가 째려보니까 그냥 갑자기. 괜찮아요, 집회니까 지금 특별히. 자, 웃기고 자빠져내려 소리 한번 더. 남성분들 또 시작. 네, 좋아요. 아주 조금 이따 여성분들 할 때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독하게 얘기하는지. 자, 남자분들이 따라해 주시고 여성분들이 소리 질러주세요. 준비됐죠? 자, 따라합니다. 지금 혹여 내 인생 비참할지라도 그래도 언젠가는 평강공주가 나타나서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자, 여성분들, 자, 앞뒤 좌우로 네 분씩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꿈 깨세요.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뭐 했다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저 같으면 아담과 하와를 먼저 창조해 놓고, 아담과 하와 잘 봐, 내가 너희들 위해서 세상을 창조해 줄 거거든. 그 다음 빛이 있으라, 봤냐? 첫째 날이야, 둘째 날 봤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모든 것을 완료하고 난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좋았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자, 손 내밀어 보세요, 여러분. 한 바퀴 뺑 돌려서 심히 좋았더라 할 때 옆 사람하고 손을 딱 마주치세요. 이때 머리가 멍청하면 뺨 맞는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 여섯째 날 보시기에 뭐 했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자, 계속 갑니다. 경상도 버전. 억수로 좋았더라. 자, 대끼리 좋았더라. 자, 전라도 버전 4개나 있습니다. 옴팡지게 좋았더라. 겁나게 좋았더라. 징하게 좋았더라. 허벌나게 좋았더라. 참, 표현도 많아요. 충청도 버전이면 충청도 엄청 좋았더라. 서울 경기 표준 심히 좋았더라. 강원도 춘천에 집회를 가서 욕을 하고 있는데 강원도 쪽은 수식어가 없네요. 그런데 한 분이 손을 딱 들더니 우리도 있어요. 어떻게 아시죠? 좋았더래요. 자, 그런데 보세요. 아까 김 집사님 댁에서 요리 배워온 그분 이야기처럼 내가 준비를 완료하고 나면, 여러분 어떠세요? 이사를 하고 난 다음에 집을 완벽하게 단장 끝내고 집들이 손님 맞으려고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나면 그 주인의 마음 어떠세요? 내가 봐도 준비 완료. 사람들이 뭐 해주기를, 와주기를. 이 사람의 역할은 뭐지요? 와서 맛있게 먹어주는 게 그분의 의무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들이 가시면 집을 구석구석 구경하는 게 예의입니다. 평소 때는 가시면 그렇게 구경하면 실례고요. 집들이 가서는 사방에 둘러보면서 아우 구조가 잘 빠졌네, 세상에 어우 방금 되게 넓어 보인다, 와 세상에 화장실이 이렇게 생겼네, 막 구석구석 이렇게 짚어가면서 집 잘 샀네, 전망도 참 좋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예의예요. 그리고 차려준 음식은 뭐 해야 돼요? 맛있게 먹어줘야 돼요. 어떤 감탄사를 유발하면서 우와 내가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 집사님? 나 이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살맛이 나요.
자, 하나님께서 왜 아담과 하와를 먼저 창조하시고 나중에 세상을 만든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만드셨을까? 그 이유가 결혼의 목적입니다. 그럼 보세요. 사람 최근에 한국 사람들 얘기할 때 행복지수가 바닥인데 그나마 행복한 사람의 직업을 조사해 봤더니 2위가 국회의원으로 나왔어요. 내용이 뭔가 했더니 욕을 먹을 망정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더라. 1위는 대망의 1위는 예술가였습니다. 단 생존 문제가 보장되었다는 전제하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보장이 된 상황에서 최고의 직업은 뭐예요? 예술가. 즉 내용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미래로 갈수록 이 문이 열려져 있고 최고의 직업은 노는 게 직업이 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럴 때 아싸한 사람은 그렇게 될지어다. 다시 해볼게요. 미래 사회의 최고의 직업은 일이 아니라 노는 게 직업이 된 경우입니다. 내가 재밌어 하는데 그게 직업이 되고 돈이 되네요. 내가 재밌어서 하는데 그게 살맛나게 만드네요. 내가 재밌어서 하는데 그게 사방에 나를 불러주는 요건이 되네요. 오늘은 제가 기타를 안 들고 왔어요. 집회를 갈 때마다 클래식 기타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면요, 남들이 볼 때는 참 부러워해요. 한때 저희가 옛날에 살았던 아파트, 지금은 아파트 안 살지만 그때 아파트에 할머니들이 대책회의가 열렸대요. 제가 출퇴근 따라 안 하고 재택근무할 때니까 우리 아내보고 갑자기 그러더래요. 외출 나갔다 오는데 막 팔을 붙잡고 아이고 힘들겠어. 아내가 놀래가지고 왜요? 아니 그 집 신랑, 저 신랑이 왜요? 보니까 백수두구만. 멀쩡한 대낮에 목욕탕 가더구만 보니까. 그리고 뒤에 뭐 하나 메고 댕기던데 그 기타 아니요? 기타 맞는데요? 아유, 애가 3명이나 되는데. 그래가지고 막 아내를 불쌍한 듯이, 그리고 아내가 돈 벌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은 요즘에 강사라는 직업이 있고요. 그래서 수많은 단체 강의를 가고 있고 기업에 가면 그렇고 받는 강사비가 이 정도 되고 저 사람은 그런 거 하는 거고, 옛날에 아침마당 목요 특강에도 나와서 강의도 했었고 막 설명을 쭉 했더니 아줌마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날도 강의 마치고 들어갔더니 웬 아줌마들이 떼그리로 몰려와가지고요, 갑자기 아는 체를 하게 놀랬어요. 사정을 물어봤더니 그분들은 아줌마가 아니라 아줌마도 아니고 할머니도 아니고 할줌마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래로 갈수록 노는 게 직업. 그런데 노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논다고 말할 때 기본 전제는 창조한다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말은 그분의 의도대로, 그분의 방침대로, 마치 내가 음식을 준비할 때 맛있게 만들고 있는데 진짜 원했던 맛이 나올 때 그렇지, 요 느낌, 요걸 심리학에서는 자존감이 아니라 자기 효능감이라고 그래요. 자존감은 셀프 이스팀이라고 그래서 70년대 80년대 심리학의 주제였고, 그 이후에 2000년 이후에 자존감은 아이에게 칭찬해 주는 것은 아이의 행동 유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못을 박았어요 이미. 그때부터 자기 효능감 이론이 다시 대두가 됩니다. 자기 효능감은 능력과 직결되어 있고 그 사람의 수고와 직결되어 있어요. 그냥 이게 아니라 네가 뭔가를 했을 때 능력이에요. 자, 노래하는 아까 그 친구들은, 노래를 아예 못하는 친구들은 무대에 못 섭니다. 어느 정도 노래를 하고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 실력을 바탕으로 무대에 서는 거지, 솔리스트가 노래 못하는데 세울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지. 그건 능력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불러준다는 말은, 그래서 강사들은 한 번 갔던 교회에서 다시금 초청이 오고 단체에서 다시 불러줄 때 당신이란 사람이 필요해서 부르는 겁니다. 그때가 기분 제일 좋아요. 이유는 뭐죠? 너의 능력을 사겠다는 유능감에 관한 이야기죠. 그때 아싸를 외치게 돼 있어요. 따라서 우아라는 감탄사보다 뭐가 더 행복하다고요? 집에서 요리 만들면 수고는 누가 하고요? 내가라고 답해 주세요. 요리를 한 사람은 수고는 누가 하고요? 고생도 누가 하고요? 귀찮기도 누가 귀찮고요? 돈이 들어가도 누구 돈 들어가고요? 치우는 것도 누가 치워야 되고요? 누가 더 행복해요?
수고한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하게 돼 있어요. 능력을 발휘한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가정과 교회는 헌신하는 사람이 헌신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큰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라서 너 그만큼 해, 나도 이만큼 할 테니까 저울에 넣고 재져. 그거는 형평의 논리지 행복의 논리가 아닙니다. 제가 상담했던 신혼부부 케이스, 결혼한 지 1년 반 된 이제 갓난아기가 있는 집안이었어요. 왜 싸웠냐 그랬더니 금요일 밤, 정확히 말하면 토요일 새벽 3시에 아내가 남편 옆구리를 걷어찬 거예요. 일어나 네 차례야. 네 차례라니까. 뭔가 했더니 1년 반 돼서 갓난아기가 태어났어요. 둘 다 직업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직업상 출근을 해야 되니까 모유 수유가 안 되고 분유를 먹여야 되는 건데 일주일이 7일 아니냐, 3.5, 3.5 나눌 수 없으니까 그래도 엄마인 내가 화, 목, 토, 주일까지 4일을 내가 감당하고 당신이 아빠니까 3일을 감당해서 월, 수, 금을 감당해줘.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가 월요일 날 회사에서 회식 있다고 늦게 들어오고 수요일 날도 급하게 동창 만났다고 늦게 들어오고 금요일 날도 지 순서인데 내일 아무것도 없고 놀토고 편하게 잘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때인데 모른 척하고 잠을 자고 있더래요. 도저히 그 꼴을 보기가 싫어서 새벽 3시에 걷어찼대요. 네 차례라고. 이 문제를 가지고 법정으로 가면 법은 누구 편을 들어줄까요? 아내 편을 들어요. 형평의 논리에서는 아내가 옳아요. 남자가 잘못한 거예요. 약속도 어긴 거고 계약도 파기한 거고 그런 개념. 제가 그 아내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요, 그 관점에서는 당신이 100% 옳아요. 그러나 관계의 심리학으로 들어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네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제가 만났던 수많은 여성들, 상담실에서 가정사역에서 만났던 수많은 여성들은 새벽에 비록 잠은 못 자지만 밤잠을 설치고 일어나서 아이를 젖먹일 때 비몽사몽간이지만 내가 주는 젖을 그렇게 빨아먹는 애를 바라보면 피곤이 싹 사라진다는 정신 나간 여자들이 들어있더라고요. 남편이 잠 깨면 그 다음날 일하는 데 지장이 있을까 싶어서 새벽에 몰래 애를 데리고 나와서 젖먹인다는 희한한 여자들도 들어있던데요. 이렇게 몇 가지 얘기했더니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대부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형평의 노예가 돼가지고요 그런 거 가지고 따지고 덤벼들지요. 그러나 여러분, 관계는 주는 쪽에서 훨씬 더 복되게 되어 있고 주면 줄수록 더 넉넉하게 되어 있고 베푸는 사람이 더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관계는 주고 나면 이 사람은 주는 걸 받았죠. 주는 쪽에서는 또 다른 에너지가 생성되어서 둘의 관계는 윈윈이 되게 돼 있어요. 둘 다 좋은 관계로. 가정과 교회는 이 원리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서 섬기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 사람을 위한 거 맞지만 진짜는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진짜 이기주의자는 이 사람입니다. 진정한 이기주의자. 그래서 남을 도와주는 것은 누굴 위한 거예요? 둘의 관계가 뭐라 그랬죠? 윈윈이라 그랬죠? 승승전법이라 그랬죠? 그럼 나도 좋고, 장단 좀 맞춰주세요. 나도 좋고, 그렇죠? 누이 좋고, 또랑치고, 마당 쓸고, 뽕도 따고. 미성년자가 있구나. 미안해요. 이 관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교회는 바로 이 원리 위에서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보세요. 저도 7월 5일부터 이제 4일 동안 보라카이에서 지금 힐링 여행을 기획하고 있어요. 근데 해외 여행을 가는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이런 상상해 보세요. 그 보라카이라는 단지를 가게 되는데 비용을 막 100만 원 넘게 들여가면서 4박 5일을 댕겨 오는데 가봤더니 음식도 똑같고 사람도 똑같고 풍경도 똑같다면 가시겠습니까? 이때는 안 간다고 표현하지 않고 돌았습니까? 라고 답합니다.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해외여행을 가는 단 한 가지 이유는 한국과 다르기 때문에 갑니다. 맞죠? 다른 게 많을수록 여행지 가격은 비싸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완전히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결혼 연차가 20년, 30년 되신 분들 알겠지만 살아보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완전히 다르지 않던가요? 달라도 죽 좀 맞춰주세요. 이렇게 다시 달라도 너무 달라요. 생존 전문가인 남자 입장에서는 생존을 책임지고 나면 나는 열외, 의무 끝, 집에서 널브러집니다. 여자 입장에서 바라보면, 관계 전문가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 일 끝내놓고 와서 도와주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남자는 그렇게 도와주지 않아요. 보통 결혼 관계에서 여자분이 바라볼 때 남자는 항상 모자라게 돼 있어요. 죽을 때까지 이기적이고, 나이가 들어도 철 안 들고, 계속 고집 피워대고, 여자 말을 안 듣기로 작정한 사람 같고. 그래서 여자분 입장에서 바라보면 남자의 귀는 대문 밖을 나왔다가 집에 들어갈 때 자동으로 접힙니다. 그리고 밖에 나올 때, 교회에 올 때 사방이 펴집니다. 그리고 다른 여집사님의 말은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위로 공감 경청 자동으로 합니다. 밖에 나와서 교회에 와서 열렸던 귀도 아내가 있으면 자동으로 접힙니다. 이렇게 집에 들어갈 때 접혔던 귀도 옆에 다른 여자가 있으면 펴집니다. 상담실에 와서 가장 많이 호소하는 문제가 그거예요. 남편은 자기 말 안 듣는데요. 그리고 가장 큰 불만이 뭐냐? 남편이 자기 말 공감해 주지 않는데요. 아내분들 기억하십시오. 남자는 공감의 기능이 있긴 합니다만 남편은 공감의 기능이 없습니다. 그나마 있는 공감의 기능은 외부용이지 내부용이 아닙니다. 일명 이것을 청개구리 유전자라고 그래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마누라가 이 얘기를 하면 기분이 확 나빠져요. 아내가 얘기합니다. 매주 쏠까봐 우리는 한번 해볼까봐 대도 사러 가자 여보. 그럼 남자가 성질을 팍 냅니다. 맞는 얘기를 해도 기분 나쁘고 맞지 않는 얘기를 해도 기분 나빠요. 다른 여자분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에는요 파츠로도 매주를 쏜대요. 그럼 남자들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안 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수없이 상담도 해보면서 또 여성분들이 저하고 상담하고 나면 그런 얘기하지요. 선생님들에게 아무리 심리학자고 상담학자라지만 신기해요. 어떻게 남자분이 여자 심리를 그렇게 잘 아시는지. 같이 사는 사모님은 참 좋겠다. 저도 집에 가면 안 됩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마누라가 얘기하면 성질이 팍 납니다. 요거는 확인을 해야 돼요. 여집사님들 좌우로 보시면서 그 집 남편도 그래요 물어보세요. 좌우로. 자, 답해 줍니다. 시작. 답은 어떻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옆 사람의 치유를 위해서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진 않아 이렇게. 자, 남자분들은 팔짱 끼세요. 여러분 남성분들 팔짱 끼세요. 기분 나쁜 표정 지으시고요. 자, 전두환 버전입니다. 이상하게 기분 나빠. 그래서 상담실에 여자분들은 도끼가 올라서 오고 남자들은 따라오긴 하는데 딱히 뭘 잘못했는지 표정이 없어요. 내가 뭘. 자, 남성분들 따라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잡아먹으라고 그래. 이거 김대중 버전도 있어요. 그 시기 마누라가 나를 보고 딱히 뭐 잘못했다 그러는데 저는 정말 뭘 잘못했는지 참말로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희연은 나를 보면 잡아먹으려고 그런다. 근데 딱히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유는 간단해요. 여자분 입장에서 남자가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드는 이유는 여기서 성경에 바라볼 때 누가 구모델이고 누가 신모델이죠? 그래서 여자 입장에서 남자를 바라보면 항상 기분 나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바라보면 남자가 뭐 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못하다? 독청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돕는 배필을 지어야 되겠다. 이때 배필이라는 말의 뜻은 헬퍼라는 뜻이에요. 그럼 돕는다는 말의 기본 전제는 돕는 사람은 도움을 받는 쪽보다 월등하게 능력이 뛰어나야 돼요. 맞죠?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도와주는 배필, 헬퍼이지만 남자는 여자를 도와주는 헬퍼가 아닙니다. 여자는 남자를 돕도록 자동으로 세팅되어 있지만 남자는 여자를 돕지 않아요. 도울 생각도 없어요. 기본적으로 여자의 내 구조는 결혼하는 순간 남자하고 딱 연관되어 있습니다. 맛있는 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여자분은 딱 보는 순간 아유, 그 사람도 참 좋아하는 건데 밥 먹었을까? 애들은 먹었을까 생각해요. 남자는 딱 보잖아요. 이렇게 이거 냅다 맛있게 생겼다 그거 이렇게 나와요. 생각 안 납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돕는 헬퍼이지만 남자는 여자를 돕는 헬퍼가 아닙니다. 이 다음을 들으시면 여자분들 아멘 되실 거예요. 남자는 여자를 돕지 않아도 지 할 일만 알아서 해줘도 여자를 엄청 돕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완전히 다른데 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셨을까? 아까 해외여행을 가는 목적과 딱 맞아떨어져요. 해외여행을 가는 목적이 뭐라고요? 한국과 다르기 때문에 간다. 다를수록 가격은 비싸진다. 그렇게 되죠?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다른 게 하나님의 의도는 행복일까요? 아니면 불행일까요? 그럼 여기서 말할 증거는 남자와 여자가 똑같다는 전제를 붙이면 기본부터가 불행해집니다. 그런데 학교 교육은 남자와 여자가 똑같다고 가르칩니다. 그 교육은 생존을 위한 기능 교육이지 관계를 위한 교육이 아닙니다. 그래서 학교를 아무리 잘 나와도 관계 문제는 별개 문제예요. 따로 배워야 돼요. 오히려 이게 똑똑할수록 형평의 잣대에 묶여서 관계가 더 깨집니다. 둘은 별개 문제예요. 게다가 학교 교육은 이게 교육이 연역법식 교육, 주입식 교육이잖아요. 한국의 교육은 4단계밖에 없는데 제가 랩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비트박스를 넣어주신 손 흔들어 보세요. 이렇게 흔들어 주시고 입으로 북치기 박치기 북북 자 여러분들 시작. 북치기 박치기 북. 여기서 발음 빼세요. 북치기 박치기 북북 착 시작. 북치기 박치기 북북 착 북치기 박치기 북북 착 닮았잖아요. 이렇게. 자, 여러분 넣어주세요. 갑니다. 한국의 교육 4단계 준비 시작. 북치기 박치기 북북 북치기 박치기 북북 착. 듣고 외고 시험 치고 까먹고 듣고 외고 시험 치고 까먹고 듣고 외고 시험 치고 까먹고 듣고 외고 시험 치고 까먹고. 여러분 해보세요. 시작. 북치기 박치기 북북 북치기 박치기 북치기. 자, 듣고 외고 시험 치고 까먹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 교과서 찢어버리고. 제3의 물결 엘빈 토플러가 나이가 지긋해서 한국을 다녀가면서 앞으로 4의 물결 지금 얘기하죠? 4차 산업혁명.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한국 교육에 대해서 대단한 나라다 라고 칭찬을 했다가 마지막 한 방을 펀치를 날려버렸어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한국이란 나라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쓰잘데기 없는 지식을 저렇게까지 공부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아이들은 공부의 노예가 되어 있고 학력은 높은데 행복하지는 않고 자살률은 점점 더 높아지고 이유는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왜? 근본적인 이유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완전히 다르게 만드셨고 그 다름을, 남자는 여자의 다름을, 여자는 남자의 다름을 엔조이하라고, 그래서 그걸 평생 즐기라고. 그게 결혼의 목적이에요. 결혼의 목적이 엔조이라면 어려울 이유 없죠? 우리는 옛날에 결혼의 목적은 생존이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결혼했죠? 영문도 모르고 결혼했잖아요. 지금은 아닙니다. 결혼의 진짜 목적은 남자와 여자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그래서 지혜로운 남자는 헬퍼인 아내로 하여금 이 여자가 나를 돕도록 만듭니다. 이 비법은 뭐냐? 남자도 10이고 여자도 10인데, 자, 남자가 아내로부터 도움을 끌어오는 방식은 자기 마누라 앞에서는 2%를 빼면 됩니다. 아내가 바라볼 때 남편이 뭔가 부족해, 이런 느낌이 들게 해줘야 돼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어떤 여자도 자기 남편이 2%가 부족할 때 모자라는 2%만 돕겠다, 이런 여자는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자기 남편이 뭔가 모자랄 때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할 때, 여자가 그 결심을 할 때는 자신의 전부를 주게 돼 있어요. 그럼 이 남자는 2개를 뺐을 뿐인데 결과적으로는 남아있는 8하고 아내로부터 10이 왔죠? 그러니까 18이 되게 돼 있어요. 평균 점수가 90점이 넘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남자는 결혼하면서 인생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아내의 도움을 끌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자분들이 억울해합니다. 그러면 여자는 10을 주고 나면 뭘 먹고 살라는 말씀이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후속 모델 하와를 만드실 때는 남자에게 없는 기능을 첨부했어요. 이 기능이 뭔가 하면 자가 발전 기능. 남자에게 10을 주고 나면 그 순간부터 이 여자는 10이 또 생성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남자가 10을 받아서 18이 되잖아요. 그 순간 여자도 같이 18이 되도록 둘의 관계는 좋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관계의 역설입니다. 그래서 여성은 주면 줄수록 풍성해지는 역설의 세계를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 있네요. 여자는 보통,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를 고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여자는 고치려고 하면 망가집니다. 여자는 자가 수리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서 유사 제품끼리 모아만 두시면 자동으로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남자는 아내의 편히 돼줌으로써 아내로 하여금 나를 돕게 만들고 같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남자들이 자기 아내 앞에서는 2푼을 빼는 게 필요해요. 자, 남성분들 실습을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연습입니다. 2푼을 뺐으니까 여보야, 오늘부터 2푼을 빼라고 그래서 오늘부터 나는 당신 앞에 2푼을 부탁한다, 이렇게. 요거를 5초 동안 상황극을 좀 하겠습니다. 자, 남성분들 좌우로 바라보시면서 느낌 얘기합니다. 시작. 관계적인 면에서는 그래요. 그러나 대외적인 면에서는 남자는 울타리 기능과 주도성의 기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보다 더 큰 것은 저 남자 사랑스러워가 아니라 저 남자 내 남편이지만 정말 존경스러워, 이렇게 말하는 여자가 진짜 행복한 여자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저 여자는 참 내 아내지만 참 내가 봐도 존경스러워,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그게 훨씬 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완전히 다른데 그 다름을 엔조이하라고, 따라서 결혼은 그 순간에 모든 것이 완성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복의 재료만 주셨고,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행복의 레시피는 각자의 레시피 따라서 각자가 창조하는 겁니다. 대중문화가 심어놓은 판타지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신혼기부터 행복하다, 그분은 선배에 대한 상당히 결례되는 행동이에요. 결혼하고 3년쯤은 싸워주어야 선배들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의 행복은 10년, 20년 지나야 알게 돼 있어요. 이거를 결혼의 U자형 곡선 또는 S자형 곡선,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은 결혼과 동시에 쭉 이대로, 아니면 점점 더 올라가게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요, 결혼과 동시에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것도 수직으로 떨어지다가 회개점을 못 돌아오고 땅바닥에 처박혀서 죽는 거, 결혼하고 행복의 희어자도 모르고 살다가 운명이니 팔자니 십자가니 그러면서 다 죽어요. 놀랄 준비. 자그마치 몇 %냐? 95%. 우화가 아니라 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미국 통계입니다. 레이디 퍼스트가 만들어졌고 성경적 가치관을 통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그 정도라면 수직 문화권의 대한민국은, 발표합니다, 99%. 옆 사람 보시면서 인사합니다. 꼬수만 표정 지으시면서요, 그 집도 예외가 아닐걸요.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행복한 부부는 요리도 배워서 익히는 것처럼 결혼의 행복도 배워서 익히는 거지 그냥 익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서로가 부부가 되는 순간부터 둘의 관계를 법적으로 배우자라고 불러요. 이유가 뭐예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우리 평생 배웁시다. 죽을 때까지 배웁시다. 자, 우리 배우자. 그래서 왜 배우자라고 부른다고요? 평생 뭐 하자? 요리도 배워야 가능해요. 자, 시간이 없어서 이제 몸과 몸이 노는 거 부부의 성의예요. 이건 오늘 얘기는 안 합니다. 마음과 마음이 노는 거, 그걸 정서적 교류라는 말을 쓰고요. 영과 영이 노는 거, 영적 경험이에요. 부부는 신체적인 결합과 정서적인 결합과 영적인 결합까지 3요소가 다 놀이가 될 때 지구상에서 가장 큰 행복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 결혼은 어렵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방침을 따라가면 결혼 생활의 모든 순간이 우어와 아싸를 연발하는 겁니다. 이거 하고 마칠게요. 보세요 여러분, 아담이 잠든 후에 하와를 이끌어 오셨지요. 그때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심의 이 내용은 마취시키심의 요거였죠. 눈 떠봤더니 하나님께서 하와를 이끌어 오시는데 아담이 얼마나 좋았던지 찬가를 지어 부르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 말을 줄여서 딱 한마디로 뭐라고 했을까요? 봐요, 눈치 빠르면 대답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그냥 우와가 아니라 우와. 남성분들은 요걸 하셔야 집에 가서 사랑받아요. 자, 다시 물을 테니까 여러분 과잉해서, 자, 아담이 하와를 보는 순간 뭐라고 감탄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창조된 하와는 아담에게로 이끌어갈 때 한 남자가 자기를 바라보고 우와라고 찬가를 보낼 때,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이 저 남자를 위해서구나, 그걸 깨닫고 자기 남자가 자기를 향해서 우와라고 해줄 때 하와는 뭐라고 감탄했을까요? 아싸. 이거를 여자의 자리라고 합니다. 여자는 자신의 선택한 남자 옆에 자신의 자리가 있을 때 여자는 행복해요. 그 자리가 비록 고생이고 비록 그 자리가 수고스럽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자신의 자리가 자리매김되어 있을 때 여자는 거기 들어올 때 행복합니다. 반대로 여자의 가장 큰 불행은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다 아무리 풍족해도 여자의 자리가 없을 때 여자는 가장 불행해요. 그래서 아담이 바라보고 우와라고 할 때 하와는 아싸.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심의 이 소리는 아담이 왜 축 처졌을까요? 남자가 왜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못했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호들갑이 없고 반응이 없고 자랑할 데가 없을 때, 남자는 뻥을 칠 데가 없을 때만큼 불행한 게 없어요. 어느 날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갑자기 골프에 미쳐가지고 주일날까지 빼먹고 골프를 가게 됐더래요. 그래서 천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답니다. 저 목사를 어떻게 하면 정신 차리게 할까? 그랬더니 젊은 천사가 교통사고 나게 합시다. 그냥 정신 차릴 거 아니냐고. 팔이 부러지면 한쪽으로 할걸? 그것도 아니라고. 그랬더니 나이가 많은, 경험이 많은 천사가 미소를 짓더니 오늘 주일 빼먹고 골프 치러 갔으니까 한 방에 홀인원을 시키자. 그랬더니 젊은 천사들이,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홀인원을 시키면 얼마나 자주 가겠냐고. 경험 많은 천사가 웃으면서 한마디 합니다. 지가 어디 가서 자랑하겠노? 주일 빼먹고 골프 치러 가서 홀인원 한 사실을 설교할 때 하겠냐, 동기들한테 하겠냐, 식구들한테 하겠냐. 사람이 자랑할 데 없는 것만큼 큰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와의 목적은 남자의 호들갑을 떨어주는 거고, 이걸 5대1의 법칙이라고 그럽니다. 여자의 사명은 호들갑이에요.
기본적으로 5대1. 테니스 점수는 5점을 따야 1점으로 계산됩니다. 여자에게는 고마워 한마디가, 남자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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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여자에게는 잘했어 한 번은, 남자에게는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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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이렇게 가야 한 번으로 계산이 돼요. 대부분 남자들은 칭찬이 굶주려 있어요. 아내들이 칭찬 안 해준다고 얘기하죠. 아내들은 불만이 차 있죠. 칭찬 많이 해주는데요 5번 안 해서 그래요. 5대1의 법칙 어디 나오느냐? 옛날에 김세나가 노래 불렀죠. 영감 왜 불러? 뒷뜰에 뛰어놀던 병아리 한 쌍을 보았어? 아 보았지. 아 어째서? 이 몸이 늙어서 몸보신 하려고 먹었지. 몇 번이에요? 이래야 한 번으로 계산이 돼요. 하와의 역할은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붙일 때 옆에서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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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들갑을 떨어주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옆에서 하와가 호들갑을 떨어주고 멋지다 세상에 아담 어쩜 그런 이름을 만들 수가 있지, 그렇게 해줄 때 아담은 뭐라고 감탄했을까요? 아싸 다음 거 오라 그래라 다음 거. 이런 원리예요. 모든 수컷은, 남자는 인정에 굶주린 동물들. 가정에서 칭찬 안 해주니까 다 외부로 나가잖아요. 외부로. 집에서 인정 안 해주니까 바깥에 나가서 작은 주님, 보리 주님, 흰 주님을 그렇게 묵상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밤마다. 심리학적으로 외로움을 타는 주체는 남자들이 훨씬 더 큽니다. 여자는 외로움을 겪을 때 본능적으로 친구를 찾지만 남자는 외로움을 겪을 때 혼자 고립된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가 반드시 필요해요. 배필이 필요해요. 여자는 남자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그러나 여성이 풍성해지는 것은 누구를 도움으로써 풍성해지는 거지 혼자 움켜지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결혼의 목적은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그거를 깨닫고 서로의 다름을 엔조이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이제 다르다에 꽂히면 힘든데 능력을 가져서 그 속에 점 하나를 딱 찍으면 다 루다가 됩니다. 다른 동네에서는 이러셨거든요. 다시 해볼게요. 다르다에 꽂히면 죽을 때까지 힘든데 거기에 점 하나를 딱 더하면, 다르다에 점을 하나 딱 더하면 다 루다가 됩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잘 다루어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잘 다뤄야 되고 악기를 능숙하게 잘 다뤄야 되고 사람을 잘 다뤄야 되고, 그건 능력과 직결돼요. 그래서 세상은 잘 다룰 때 그 사람은 창조의 주체자가 되는 거고, 그때부터 이 사람은 매 순간이 창조의 순간이 되고 매 순간이 아싸를 외치는 행복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인사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기차 타러 가야 돼요 저는 지금. 자, 서로 바라면서 우와 아싸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시작. 서로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런 인사가 늘 충만해서 여러분의 가정, 교회 모두가 다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